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입성한 항우의 군대는 유방의 군대와는 전혀 다른 자비 없는 살육과 파괴를 자행했습니다. 항복한 진나라의 마지막 황제 자영은 항우의 차가운 칼날 아래 목이 잘리며 허망한 최후를 맞이했죠. 수백 년을 이어온 진나라의 찬란한 역사는 항우의 끓어오르는 폭수심 앞에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항우는 진시황이 세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아방궁에 불을 지르며 자신의 압도적인 무력을 천하에 과시했습니다. 아방궁을 태우는 붉은 화염은 석 달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고 하늘은 매연으로 검게 물들었습니다. 천하의 중심이었던 함양은 하루아침에 처참한 생지옥이자 죽음의 도시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죠. 한 책사가 항우에게 천하를 다스리려면 함양의 도읍을 정해야 한다고 간언했지만 항우는 고향으로 돌아가 영광을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항우는 부귀해진 뒤 고향에 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며 코웃음을 쳤죠. 심지어 자신의 뜻을 반대하는 그 책사를 끓는 물에 삶아 죽이는 잔혹한 형벌을 내리며 끔찍한 톡단성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천하의 지배자가 된 항우는 스스로를 서초패왕이라 칭하며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맛대로 천하를 18개의 제후국으로 쪼개어 부하들과 제후들에게 나누어주는 분봉을 단행했죠. 그러나 이 분봉은 공정한 논공행상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눈엣가시들을 견제하기 위한 이기적인 조치였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함양에 가장 먼저 입성하여 관중 땅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던 유방이었습니다. 항우는 유방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험준한 산맥으로 가로막힌 외진 파촉 한중 땅의 한왕으로 좌천시켜버렸습니다. 천하의 중심에서 하루아침에 세상과 단절된 척박한 유배지로 쫓겨나는 엄청난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유방은 당장이라도 군대를 돌려 항우와 죽기 살기로 결전을 벌이려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유방의 곁에는 냉철한 지략과 장량과 소화가 있었고 그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유방을 결사적으로 뜯어말렸죠. 지금은 항우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엎드려 훗날을 도모해야 한다는 책사들의 간언에 유방은 피눈물을 삼키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결국 유방은 눈물을 머금고 수만 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험난한 진령산맥을 넘어 파촉 땅으로 향하는 끔찍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깊은 계곡을 잇는 아슬아슬한 나무 잔도를 걷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탄식이 가득했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 척박한 오지에서 썩어야 한다는 생각에 수많은 병사들이 중간에 무단으로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파촉으로 떠나는 유방을 배웅하던 천재 책사 장량은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막힌 묘안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유방의 군대가 지나온 절벽의 나무 잔도를 모두 불태워버려 다시는 중원으로 돌아갈 길이 없음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이었죠. 이는 항우의 의심을 완전히 거두게 만들고 유방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장량의 소름 돋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유방은 장량의 조언을 받아들여 깎아지른 절벽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나무 잔도들에 가차없이 불을 질렀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절벽을 타고 오르며 다리를 끊어냈고 유방은 스스로 중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퇴로를 제로 만들어버렸죠. 이 불길은 유방의 마음속에 남은 헛된 미련마저 모두 불태워버리고 오직 생존과 폭수만을 남기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잔도가 불타고 있다는 소식은 곧바로 항우의 귀에 들어갔고 항우는 마침내 유방에 대한 마지막 경계심마저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유방 그 겁쟁이가 잔도까지 끊었으니 이제 두 번 다시 동쪽으로 나올 일은 없겠군. 이라며 비웃었죠. 유방의 철저한 약자 코스프레와 장량의 완벽한 속임수가 서초패왕의 오만함을 완벽하게 찌른 것입니다. 유방을 향한 시선을 거둔 항우는 제비 뽑기 하듯 불공평한 분봉에 불만을 품고 일어난 제나라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군대를 돌렸습니다. 항우의 주력 군대가 동쪽의 반란군을 향해 떠나면서 서쪽의 척박한 땅에 웅크린 유방에게는 마침내 은밀한 기회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죠. 가장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완벽한 생존의 방패로 뒤바뀐 기적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험난한 파촉 땅에 도착한 유방은 거칠고 메마른 땅을 일구며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반드시 이 좁은 골짜기를 빠져나가
서초패왕의 목을 치겠다는 거대한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겉으로는 날개가 꺾인 새처럼 웅크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천하를 집어삼킬 날카로운 발톱을 몰래 갈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방을 보좌하던 소아는 파촉의 풍부한 물자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국가의 기틀을 다지며 후방을 든든하게 책임졌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고 군량미를 비축하며 유방의 군대가 언제든 중원으로 출격할 수 있는 완벽한 보급 기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장량이 외부의 적을 속이는 동안 소아는 내부의 힘을 폭발적으로 비축하는 최고의 팀워크가 발휘되고 있었죠. 유방은 매일 밤 불타 끊어진 잔도 쪽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굴욕을 되새겼고 병사들 역시 동쪽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살아남아 강철처럼 단단해진 무서운 늑대 무리로 변해가고 있었죠. 가장 깊은 계곡에 갇힌 자들이 가장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치는 폭풍 전야의 순간이었습니다. 항우의 거만함이 천하를 피바람으로 물들이는 동안 잊혀진 땅 파촉에서는 유방의 인내심이 새로운 역사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잔도는 끝이 아니라 천하의 주인을 바꾸기 위한 위대한 반격의 서막이자 가장 완벽한 연막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립된 유배지에서 삼국지의 제갈량마저 뛰어넘는 천재 명장 한신이 등장할 거대한 무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